네, 깜빡했어. 보자. 우리가 그 다음 불문법은 이제 보면 불문법은 보면 사회적으로 스스로 발생하는 간행이 뭐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행동들 얘기야. 그래. 간행이 오래 기간 뭐야? 지속됨으로써 기준이 된 거야. 그게 간습인데 간습법은 뭐냐면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법과 유사한 법적 제재, 구속력이 온다는 거야. 여기서 법적 구속력이라는 건 뭐야? 형벌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 뭐야? 다른 형벌과 유사한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 혜택 이런 것들 안 준다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간습 중에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서 법질서로 구성하게 될 만큼 통용되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간습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 간습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법적 구속력, 제재 이런 것들을 가져서 간습법이 되는. 간습이랑 간습법은 달라요. 간습은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행동들을 간습이라고 하고 행위들을. 간습법은 뭐냐면 그 조직 내에서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과 유사한 제재가 들어오면 그게 간습법이에요. 이해됐어요? 봅시다. 넘어가고. 넘어가서 간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간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반복되고 하는 행위가 법과 유사한 도덕적 가치가 있어야 돼. 이걸 꼭 지켜야지만 이 조직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단 법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걸 해야지만 그 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도덕적 확신. 이해됐어요? 저번에 한번 내가 그랬죠. 언제 얘기했는지 3주밖에 수업 안 했구나.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같지? 법은 도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그지? 도덕 중에 그 조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만드는 게 법이라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도덕적 확신이 있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간습이나 법의 기본이 되는 건 뭐야? 간습법이나 법의 기본이 되는 건 뭐야? 그게 도덕이지. 이해됐어요? 말장난이야?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정한 그 간습법이 성립하기 56페이지 그 일정한 간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행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이 간습의 가치에 대한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법도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해되는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갑자기 얘가 생각이 안 난다. 여기 보면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은 무효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무효란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어떤 게 있냐면 아빠가 바람을 폈어. 그거는 한쪽의 불합리한 조항인데 얘가 뭐가 있을까? 내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생각해보고 얘기해줄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봅시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간습법의 효력 넘어갑시다. 이거 간습법의 법원성. 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읽어볼 친구들 읽어보고. 조리 나오는데 60페이지에 조리는 상식이야. 도덕. 법의 규정이 없을 때 조리로 판단한 거야. 누가? 판사가 조리로 판단한 거야. 그래서 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양심적이면 돼. 그렇지. 양심적이어야 되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겠지. 그러면 나이가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장발장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우리 장발장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장발장 처벌됐나? 처벌됐겠지? 장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장발장이 누구야? 배고파서 빵 훔친 거잖아. 어떻게 생각해?
이거 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장발장 어떻게 생각해? 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야 그러면 장발장 그럴 수 있어. 왜? 배고프니까? 그러면 이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걸 한번 허용해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서 훔칠 수도 있다는 거야.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 안 된다는 그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망설이는 거야. 그죠? 알겠죠? 얘한테는 그래, 넌 가난하니까 훔친 거 용서해줄게. 근데 법에는 뭐라고 나왔냐? 훔치면 처벌하라고 돼 있어. 그런데 넌 가난하니까 용서해줄게. 이거랑 너는 많은데 왜 훔쳤어? 둘이 처벌을 달리하는 건 국민이 법에 대한 기준, 명확한 기준, 확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런 것들은 뭐 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판사가 양심, 그런 게 양심이냐. 판사에게 있어서 양심은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리 분별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21세기 20 몇 세기냐? 21세기. 지금 현 시점에 우리는 어떤 게 착하게 사는 거야? 생각해 본 적 있냐? 어떻게 착하게 사는 거야? 응? 이타적인 똑똑 박수. 그게 이런 거야. 지금 현재 착하게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걸 잘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내 걸 다 퍼주는 사람 바보지. 일명 병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속도말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기 걸 잘 지키면서 남의 영역의 선을 넘어가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착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에? 참 물어보자. 차용증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공증 받고. 못 받습니다. 차용증, 공증 받으면 그게 공적인 문서란 얘기지. 이거야. 내가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 공증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차용증은 공증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가 하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공증은 공적인 국가에서 인정하는 곳에서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증명서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게 공증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얘기하잖아. 아빠가 나가서 바람 폈어. 그래서 한 번만 더 바람 피면 전 재산을 넘기겠다. 이런 불합리한 선량한 사회질서 그런 거지. 이런 것들도 공증이 돼. 만약에 진짜 변호사라면 만약에 변호사가 그런 공증 과정에서 법리 판단을 한다면 그거 공증 안 해줘야 되는 게 맞지. 공증 그냥 이게 나한테도 하나 있다. 이 뜻이거든. 뭐야 차용증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쟤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차용증은 어느 때 쓰는 차용증은 이렇게 써도 돼. 문자로 통장에 돈을 보내고 내가 너한테 누구야. 내가 너한테 지금 얼마를 무슨 계좌로 보냈다. 이러면 그리고 언제까지 돌려줘. 그리고 이자는 어느 정도까지 해줘. 이렇게 해줘. 이러면 차용증이야. 그리고 걔가 확인하면 그게 차용증이야.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는 게 좋겠지? 문자는 수신 여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차용증이야. 녹음해도 되고.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도 중요하거든. 녹음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누구야? 이런데 밑에 답이 달린다. 이게 차용증이고 차용증 언제 쓰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돈을 빌려줬어.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쓸 데가 있는 건 뭐냐면 이럴 때 쓰지. 그 사람이 없었어. 그 사람이 지금 없어졌어.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소도 적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거 변제 기일이 되면 동사무소에 가면 그걸 가지고 가면 주소를 알려줘. 개인정보를 알려준다고. 그러면 돈은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가서 야 줘 이렇게 해서 주면 정말 좋은 경우고요. 안 주면 못 받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가서 그 차용증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
안 준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래 네가 쟤한테 돈을 빌려주고 네가 쟤한테 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제가 너에게 권리가 있다는 건 뭐야?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건데 네가 돈을 줘야 될 의무를 행하고 있지 않으니 의무를 행하게끔 판결을 내려주겠다.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줘야 되는 겁니다. 판결을 집행문을 주면 판결문을 주면 그걸로 받을 수 있냐? 그거 아닙니다. 그걸로 줘서 받아가지고 판결문 돈 주라는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걔가 주면 그걸 끝나지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돼? 집행을 하는 소송을 빼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판결을 받으면 집달관들이 가는 거지. 그 우리가 저기 TV 같은 데서 보면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그건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경매. 복잡하죠? 돈을 빌려주면 못 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제 친구한테 보증 플러스 돈 빌려줘서 친구가 튀었습니다. 친구들한테 한 10억 했습니다. 다 합치니까 한 10억 되더라. 제가 한 8천 해줬거든요. 죽일 겁니다. 잡히면. 제가 법을 몰라서 걔를 안 찾겠습니까? 이만큼 받기 힘들다. 걔 지금 해외로 뜬 것 같아. 한 20억, 10억 찾은 거만 10억인데 10억 가지고 해외로 뜨겠습니까? 더 많을 것 같아. 지금 발견된 것만 10억이야. 밤잠이 안 오더라 처음엔. 그래 나는 8천이지. 8,500인가? 친구 어떤 애는 막 외독되는 애도 있더라고. 어떡하냐. 걔는 집에 쫓겨날 것 같아. 걔는 미혼이 아니거든. 이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친구 보증이나 내시 돈 빌려줘가지고 한 3억 정도 날렸어. 어떻게 될 것 같아 엄마한테? 쫓겨나겠지? 쫓겨납니다. 그래서 차용증 그런 의미야. 내가 쟤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해됐어요? 그거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꼭 차용증 받기가 쉽지 않으면 통화로 해서 녹음을 떠나도 되고 그리고 문자를 줘도 되고 꼭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 담보를 잡아야 돼. 그래 내가 너를 믿지만 혹시 모르니 너의 자동차나 너의 고가의 백이나 아니 내지 너의 집을 내가 잠깐 잡아놓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돈을 꼭 빌려야 되기 때문에 잡혀줍니다. 무슨 얘기 알겠어? 그리고 안 빌려준 게 제일 좋긴 한데 빌려주세요. 능력되면. 네 요번에 되게 갚아야 되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싹 털고 지금 묶여있는 돈들이 많아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했거든. 싹 갚아야 되는데 친구들한테 더 빌려달라고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더라고. 근데 뭐 결국 어머니한테 받았지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네, 안 빌려주더라고. 나는 그렇게 많이 빌려줬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돈거래는 깨끗하게 하도록 하세요. 봅시다. 법의 분류 넘겨서 국내법, 국제법 나옵니다. 이 내용도 좀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 그죠? 국내법은 뭐야? 법이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 뭐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A라는 나라의 법이 있고 B라는 나라의 법이 있는데 그 두 나라 사이의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어떤 분쟁이나 분쟁이라는 건 뭐야? 권리관계, 의무관계를 판단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분쟁이야. 내가 얘한테 아파트를 팔아, 그지? 그럼 그것도 일단 사건이 터진 거야, 그지? 나쁜 사건은 아니죠. 분쟁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싸움이 발생하는 것도 분쟁이지만 법에는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사라지는 그런 거에 대한 관계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국제법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봅시다. 국내법은 보면 국가나 공공단체,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국내 사이의 법을 얘기한다. 여기서 봅시다. 국가나 공공단체 그리고 사인은 개인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쟤 모른다. 봅시다. 행정법에서 행정행위에서 보자. 우리가 세금을 내면 국가와 국민이 국가는 뭐야? 권리의 주체. 그지? 의사표시하니까. 국민은 뭐야? 권리의 객체. 그지? 그리고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공공단체도 뭔가
국민과 엮였을 때, 공공단체가 국민이나 국가랑 엮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권리의 주체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 친구한테 아파트를 팔아. 그러면 이 친구와 나는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법률 관계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국내법은 이러한 법률 관계를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개인 이렇게 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왜 처음 보는 듯한 느낌으로 막 날 쳐다보지? 뒤에 가면 나옵니다. 봅시다. 그래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국내 사회의 법을 얘기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영역 그리고 그 국민에게만 원칙은 그 국가 토지 내 영역은 뭐뭐 있다고 그랬어?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 지하, 일부 지하. 영공은 대기권까지고 그리고 바다는 200캐리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 선박 일부 비행기는 전부 다 되는 거고 그리고 일부 커다란 선박 200톤인가? 20톤인가 모르겠어. 어쨌든 그 선박 그런 것들도 그 나라 자국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 요는 뭐야? 그 나라 영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 법 적용을 받는다는 거야. 국내법은 그 나라 영역에 적용되는 거고 그 나라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 드리고 국제법을 밑에 보면 국제법은 주권 국가 간의 법으로서 그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고 그 합의에 의해서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법적 제재, 법과 유사한 제재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보면 주권 국가가 뭐야? 주권 국가 뭐야? 그치, 주권 국가는 국가가 성립되어 있고 그 국가에 국민이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난민은 국가가 사라진 거야. 주권 국가가 사라진 거야. 내 주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사라진 거야. 무슨 알겠죠? 그래서 주권 국가 사이에서 주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된 권리래요. 국가 권리 그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어제 그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합니다. 봅시다. 그래서 여기 그들 사이에 성립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뭘까 여기 옆에 63페이지 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한번 볼게요. 이거 예컨대 X 국가와 Y 국가는 군대의 주둔을 인정하는 A 조약을 체결하고 동 조약에 기초해서 이거 조약이라고 하잖아. 그지? 기초해서 비특별법은 법이야. 제정하였으나 비특별법이 개정돼서 A 조약과 상충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조약이랑 법이랑 충돌하면 어디가 힘이 더 센 거야? 힘이 더 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조약이 법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미국과 맺은 조약이 우리나라 법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원칙은? 그렇지. 결론은 조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원칙은 법이 더 힘이 센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야. 봅시다. 자, 정답 어떻게 되나?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론론, 이론론이 있으나 그 우열을 가리기는 것은 학술 간의 어려운 비탑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야? 헌법 밑에 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제정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이란 뜻은 뭐야?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되었다는 얘기 뭐야? 그 나라가 만들어져서 기본권으로 정해놓은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았던 국내법과 그냥 지들끼리 만나서 약속으로 정한 조약이 충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에 나와 있대잖아.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 우선순위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획기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대. 그러면 동등한 입장이네. 근데
대체로 헌법이 힘이 더 세고요. 국제법은 법률과 명령,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효력이 인정된대요. 그래서 충돌하면 특별법, 여기 지금 얘기한 거는 법률이랑 국제법은 동일한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인정을 한대잖아. 그럼 여기서 정답이 뭐야 그래서? 보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기 때문에 바뀐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된다 이 얘기네. 일반법과 특별법 중에 우선시되는 법을 한다면 특별법이 우선이니까 특별법이 새로 생겼다면 그 특별법이라는 의미가 뭐야? 예전에 있었던 건 그냥 법인데 새로 생긴 건 특별법이래. 그럼 특별법은 그 지금 상황을 반영한 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이니까 그 조약을 이길 수 있겠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한 내용은 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대체로 헌법이나 국제법, 법률, 명령의 순으로 그 힘을 보장하고 있대요. 통상적으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국제법은 그 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짓이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겠지. 미친 거지. 내 요즘 유튜브를 좀 보는데 트럼프한테 막 따지는 애들 있더라. 겁나 잘하던데. 난 영어가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 좀 봅시다.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바뀐 법이 특별법이 제정됐다면 특별법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넘어가고 공법, 사법, 사회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공법은 뭐야?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이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볼까? 읽기 전에 저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뭐하고 놀아요? 우리 때는 무조건 수리였는데. 그리고 게임? 우리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1인자. 우리 지금도 하나? 그리고 가끔 당구? 제가 당구를 좀 치거든요. 법대는 술은 필수였으니까. 옛날에 한 소주 3병 이 정도 마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한 병만 먹어도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볼 만큼 미쳐나겠다. 우리 때는 술이 이렇게 약하지 않아. 이거 지금 음료수 와인이잖아. 그죠? 아니야? 17도가 술이야? 야 17도에 저기 포도주스 타면 포도주잖아. 아니구나. 우리 때 20도 넘었습니다. 목 넘김이 막 목을 타 들어가야 마시지.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부모님한테 아마 아실 거예요. 공법?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생들하고 공감이 안 돼. 나이 차이가 막 나거든? 우리 조카랑 나이가 비슷해지고 있어. 조카 지금 18살이거든. 아니다. 보호 이면 몇 살이지? 18. 이거 몇 살이에요? 1학년이 몇 살이지? 20살? 그러니까 자녀의 나이구나. 첫사랑만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걔는 내가 셋이라 하더라. 내 첫사랑은. 동차이가 안 많아져. 개인 CC를 만들어가지고 잘 살고 있더라고. 봅시다. 공법. 공법은 뭡니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 공공의 이익.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국가는 여기에서 권리의 주체야 권리의 객체야. 잘해. 졸려? 뭔 생각하고 있어? 내 얘기에 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저기서 국가와 국민 중에 권리의 주체는 누구야? 네가 틀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권리의 주체는 힌트 줄게. 힌트. 권리의 주체는 법률 행위에 내가 의견을 얘기해서
의견을 얘기했을 때 반영이 되는 걸 얘기해. 예를 들어 볼게. A가 B에게 아파트를 팔아. 아파트 노래 좋더라, 그치? 아파트 노래 좋더라. 그거 따라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때는 클럽을 엄청 갔었거든. 요즘도 가나? 내가 홍대 앞 클럽은 다 다녀봤는데 내가. 요즘엔 겁나 그때 물이 좋았거든. 요즘엔 물이 구려졌어. 제가 가끔 홍대 앞에 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지나가거든요. 물이 구려졌어. 우리 때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들은 돌아다니지 않았어. 왜? 왜요? 왜? 가고 싶다 이런 눈빛인데? 봅시다. 아파트를 팔아. 아파트. 그러면 여기에서 아파트를 파는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한단 말이야. 법률행위란 뭐야? 법률은 뭐야?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을 법률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지? 법에 근거로 해서 행위를 하는 거야. 법에 근거로 해서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 행위를 통해서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나오는데, 그지? 그 권리관계, 의무관계를 어떻게 이전하고 어떻게 가지고 오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법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법률행위라고 해. 법을 근거로 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거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매매 했을 때 이걸 이제 살 거 아니야. 아파트 얼마에 팔까? 1억? 안 돼. A가 주인이야. 1억에 팔겠다고 하는데 B가 깎아달라고 얘기해. 이게 의사표현이야. 그러면 그 아파트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안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지? 우리는 이걸 권리의 주체라고 해. 권리의 주체는 법률행위에 그 의사표시를 했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권리의 주체라고 해. 그럼 여기서 국가가 국민에게 법률행위를 하는 건 뭐가 있을까? 납세 한번 볼까? 납세.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내, 건강보험을 내라고 해. 그러면 여기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건 1번 국가, 2번 국민, 3번 국가와 국민. 누구야? 그렇지, 맞아. 국가야.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국가야. 국민은 의사표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생각해봐. 내가 보험료가 한 달에 보험료가 예를 들어 10만 원 나온다 진짜.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임의로 내가 뭐 깎아가지고 5만 원만 낼 수 있어요? 못 내잖아. 의견 제시할 수 있어? 안 돼. 전화해가지고 깎아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야? 내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내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걔네들이 한 번 더 살펴봐 줄 수 있어. 그렇지만 조율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국가만 권리의 주체가 돼. 이해됐어요? 국민은 권리의 객체. 그럼 여기서 아파트에서 뭐야? 아파트가 권리의 객체.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법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국가 권리의 주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잖아. 그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잖아. 자신의 의견을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국가의 행위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법률행위라고 해요. 의사표시. 국가보상 청구권 할 수 있는 거. 이해됐어요? 그거는 일단 저 앞에 납세라는 행위를 하고 나서 이후에 할 수 있는 다른 행위라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법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이고 사법은 개인의 이익을 사사로운 이익이라고 그래. 사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에는 될 형법이랑 행정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형법은 나라에서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나라에서 제재가 들어오는 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국가기관이 예를 들어 행정부에서 어떤 활동을 한단 말이야. 활동을 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라고 적어놓은 법을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공공의 이익입니다. 행정학은 행정법을 만들기 위해서 무고한 역사를 쭉 걸쳐서 국가가 만들어져서
정치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정치 활동을 했는지를 학자들이 쭉 정리하는 것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될 사람들은 어떤 걸 봐야 될까? 책을 행정학, 행정법 이 두 개만 막 정독하면, 그리고 헌법 이거만 보면 뭐 절대 저런지 못합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분명 학교 다닐 때 했을 텐데, 그지?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과목들이 생각이 안 나지, 그죠?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법, 사법, 공법, 영어로는 여기 나와 있잖아. 보면 퍼블릭 러우라고 돼 있잖아. 퍼블릭이 뭐야? 공공의 이런 뜻이죠. 공적인 이런 뜻이죠. 사법은 프라이빗 러우라고 돼 있죠. 프라이빗은 뭐야? 사사로운, 개인적인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사회법은 사회복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사회복지는 공법일까 사법일까? 공법적 성격이랑 사법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국가기관이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실현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래서 약간의 그런 섞여 있는 형태가 아닐까 싶어. 그래서 사회법 이런 그래서 따로 분류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나와 있고요. 넘어갑시다. 뭐 학자들 공법, 사법, 이익설 뭐 이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그리고 넘어가고 사회법 보면 사회법은 넘겨서 66페이지 사회법은 인간의 사법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사법적 생활관계라는 건 뭐야? 개인이 생활을 하다 보면 시장경제 하에 놓여 있잖아. 우리가 시장경제잖아. 놓여 있다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 그러다 보면 사회적 약자가 생긴다고. 사회적 약자가 생기면 그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할 거야? 국가기관이 어떻게 보호해 주는 게 사회법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회법적, 그러니까 공법적 성격도 있고 사법적 성격도 있어서 얘를 그냥 띄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소셜 로우라고 돼. 소셜. 그래서 그 얘기 해주세요. 사회복지법은 왜 남자에 대한 게 없는 이유 알아요? 얘기해줬나? 사회복지법은 봐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복지법 다 있어. 근데 왜 남성복지법은 없어? 여성복지법도 있어. 사회복지학과 있어요? 없어? 출석부 본다. 왜 없어? 야, 남성복지법은 왜 없냐? 남성들 요즘에 처음 맞고 사는 애들 많아. 그치? 남자들 불쌍해. 맞잖아. 생각해봐. 니 불쌍하지? 좀 있으면 군대도 가야 되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돼. 물론 여자도 하긴 하는데 왜 없어? 저희가 배웠을 때는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아가지고. 누가 가르쳐줬어? 근데 지금은 사회적 약자가 맞잖아. 남자가 사회적 약자 아니야?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사회적 약자인데 서열 맨 바닥이야.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욕 먹어. 니네 집도 그렇잖아. 그치? 니네 집도 그렇지. 니네 아버지가 제일 꼴등이잖아. 너 빼고. 너는 집에 아예 안 가는구나. 보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복지가 만들어질 당시가 40년대 50년대란 말이야. 그럴 때 그때의 기득권 세력이 누구야? 남자야. 남자는 그때 사회적 약자가 아니었어.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사회복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력이 없었어. 이제서야 사회복지,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회복지를 실현시키는데 법을 바꿔야 된다.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야. 사회복지학교 교수님들은 아무 얘기 안 하시든 그런 거 연구하셔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이 맞지 않니? 내 생각은 그래. 내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있거든? 내 석사를 땄는데 박사학위 갔다가 이따위로 교수님들한테 손 들고 막 얘기하니까 교수님들이 싫어하더라고. 맨날 이상한 거 숙여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뭐 내 마인드로 봤을 때 사회복지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 지적하면 교수님들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한 1년 다니다 치웠어. 졸업 못할 것 같아서. 왜냐면 교수님들이 사인 안 해주면 졸업 못하잖아. 그지? 한번 물어봐. 니는 물어보지. 제일 착해 보이는 교수한테 물어보지 마. 그냥 물어보지 말고 네가 그냥 연구해. DPT한테 물어봐. 그거 아닐까? 그걸 만들 당시에 지금 그 얘기가 맞아. 그걸 만들 당시에 그 남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었어. 그러면 이후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었냐?
니들이 문제 아니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집에 와서 아버지들한테 뭐라 해. 그럼 왜 남자들은 못 바꿨을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혹시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중에 저 위에 올라가면 꼭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세요. 이해되셨죠? 그 밑에 있는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돼. 우리나라의 부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아파트가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짜리 건물이 있어. 대출이 어느 정도 올 것 같아? 8억? 7억? 뭐 이 정도야. 그러면 그거 지집이야? 아니야. 그럼 그 3억은 지 돈이야? 아니야. 그 건물 말고 다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대출받아서 산 거야. 그러면 그 7억은 어떻게 대출받은 거냐? 그 건물 전체를 잡아가지고 대출받은 거야. 그럼 그게 지집이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월세가 나오잖아. 그 월세로 이자를 내는 거야. 그래서 절대 월세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월세를 그만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를 못 내서 강제 집행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옛날 건물이 넘어가잖아. 그래, 건물 있다고 불화하지 마. 대출이 얼마 꼈냐고 중요한 거야. 한번 집에 와서 엄마 우리 집은 대출이 얼마야 물어봐. 맞아 죽을걸? 우리 동생 이제 우리 동생도 아파트가 있는데 결혼할 때 어머니가 하나 사줘 조그마한 거 그걸 이제 큰 평수로 옮기려고 대출 받아서 샀거든. 그러니까 그 대출을 퇴직할 때까지 갚아야 돼. 퇴직하기 한 5, 6년 전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럼 그게 지집이냐? 아파트 은행집이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을 번다 쳤을 때 저금은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하는 거죠. 노후 대비가 안 됩니다. 그런 걸 생각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봅시다. 사회법은 그런 거고요. 사회법의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법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노동법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야? 불 질러서 죽은 사람 누구야? 그치. 난 한태일이라고 생각했어. 전태일입니다. 네. 나라고 다 할 수 있냐? 전태일 맞습니다. 전태일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노동법에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당시가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걸 실현시키고자 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 몸에 분신한 거죠. 분신하면 진짜 뜨거울 것 같아. 그치? 조금만 우리 끝대기 이렇게만 뒤어도 아프거든? 내가 저번에 그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따르다가 조금 흘렸어 여기. 엄청 아프더라고. 그리고 주말에는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 팔이 아파서 파스를 뿌리고 그 향초를 파스에서 막 향초를 킨다고 나이트를 켰거든? 손에 불이 붙었어 여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이불 있잖아 이불에다 해가지고 껐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지.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서는 절대 나이트를 키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왜 그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왜 묘기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술 말고 뭐라 그러지? 무슨 왜 그 개기스러운 막 이렇게 차력하는 사람들 막 손에 불 붙이고 마술하는 사람들 하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더라고. 손에 안 뜨겁더라고. 잠시였지만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 손에 확 이렇게 붙어버리더라 불이. 뿌리는 파스는 기름기가 있잖아. 그지? 붙더라. 조심하세요. 내가 처음 봤어. 그래서 그런 얘기 노동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쉬었다 와서 경제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